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쪽에서 주택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 다루도록 하고, 자, 343쪽 다가구 주택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자,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자, 밑줄 구획된 부분, 나누어진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전용 면적별로 각각, 여기 동그라미 각각 하나의 주택을 본다. 그리고 밑에다 적어서 여러분 원칙이야. 원칙. 근데 다만 이제 단서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법 규정은 그 규정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는데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 요게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즉 일괄 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동그라미 전체를 아까 위에는 뭐였죠, 여러분? 각각. 밑에 거는 전체. 요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전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가구 주택 우리 건축법상 단독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때 요거를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다 그러면 그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다 여러분? 전체. 그러니까 시험에서 뭘 물어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를 했는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했는지 요걸 확인하시고 하나의 매매 그럼 그냥 하나니까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고가주택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비과세 배제 규정에서. 그래서 고가주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의 무슨 가액 기준이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 기준, 밑줄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기준, 실지 거래가액 기준에서 주택과 부수 토지 합계액이 얼마 초과 여러분? 9억 원을 초과죠. 9억 원도 중요하지만 초과가 더 중요한가? 그러면 9억 원은 무슨 주택이고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그리고 그거를 초과할 때에 고가 주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한 사람인데 특히 단독주택일 때는 주택 부수 토지는 무조건 전체가 비과세가 아니라 항상 뭐에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 기준 면적.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비과세를 받고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때 기준 면적이 뭐냐를 아셔야 되는 거죠. 기준 면적은 밑줄 거기 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다가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 요 배수를 곱한 면적까지를 뭐로 보고 기준 면적. 여기까지만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일 때는 대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일 때 문제냐? 단독주택일 때죠. 특히 뭐 전원주택처럼 마당이 넓은 집. 여러분은 마당이 넓은 집에 살고 계시나요? 마당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스키야. 그죠? 자, 그 다음에 343조 5번 1세대 1주택 특례. 자, 별표 3개. 일단은 가장 전형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출제 부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제 343쪽부터 여러분 보세요. 쭉 넘겨서 345, 346, 347, 그리고 348, 349쪽까지 쉐빠지게 해갖고 이제 하나야. 근데 문제는 이 요건이 다 복잡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결국은 출전에 키워드 갖고 물어볼 거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잘 잡으셨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일단 349쪽에 보시면 비과세 요건 비교 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가? 결국은 그게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만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여러분 거주 이전, 동거 봉양, 혼인, 그다음에 수도권 밖의 주택 요 네 놈을 꼭 묶으라고 그랬죠? 요 네 가지를 꼭 묶으시고 얘들의 특징은 뭐라 했죠, 여러분? 이주택에 대한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요 네 가지는 이주택을 빨리 처분하라 일정한 기간이네. 그 일정한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즉 거주 이전 등 일시적 이주택이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첫째 몇 년 지난 다음에 최소한 몇 년 지나야 된다 그러면 1년. 그러니까 1주택 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이제 몇 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2주택. 그러면 2주택이 된 날부터 자 동그라미 몇 년이네? 3년. 결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걸 가로로도 묶어놓고 요 가로 속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른 거 골라보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리고 얘는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한대도 여러분 동그라미 종전. 여기다 동그라미 종전주택이죠.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다른 주택을 먼저 한다면 이때는 2주택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양도시익에 대한 제한도 받고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도 받는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2주택이 된 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 대신 하나 빨리 처분하라는 얘기야. 몇 년에 처분하라고? 3년 이내 처분하라고. 이때 어떤 걸 먼저 한다 거냐? 종전주택이냐? 나중에 취득한 거냐? 어떤 거? 종전 걸 먼저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주택, 나중에 구입한 걸 먼저 팔면은 이때는 2주택 비과세. 그래서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아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동거봉양 갑시다. 자,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1주택이고 자식도 1주택인 거야.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2주택.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래? 그러면 2주택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하나 필요 없으니까 일정한 기한 내에 처분하라. 몇 년에 처분하라 그러면 10년. 여기 올해 2018년도 개정상이야. 10년. 작년까지는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네가 혹시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셔라 그 얘기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요 2주택 때문에 부모님 안 모시는 건 아니잖아. 아니 2주택이 될까봐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잖아. 내 자식의 배우자가 안 모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까불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세법은 부모님 모시란 얘기야. 그래서 네가 혹시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몇 주택 되었다? 2주택. 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해서 5년에서 10년은 연장해 준가. 10년 이내 팔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단 얘들의 특징은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부모님 건지 자식 건지 그건 니네가 판단하냐. 그래서 여기 밑줄. 여기는 무슨 주택이 여러분? 먼저 양도. 아까 위에 건 뭐래서?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또 혼인도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혼인했는데 남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도 들어오면서 1주택을 갖고 들어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 2주택. 남자 짜증나 안 나? 아니 남자는 1주택을 딱 마련해놨는데 들어오는 여자가 짜증나게 주택 갖고 들어오더라고. 그 도로 백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 알아. 결혼하라. 그 대신 하나 필요 있으니까 없으니까 처분하라. 몇 년이나 여기는? 그렇죠. 5년이죠. 5년. 아까 노부모는요? 10년. 이런 것 좀 잘 봐달라는 얘기야. 역시 이때 남자 걸 먼저 처분하라. 여자 걸 먼저 처분하라. 법에는 규정이 있고 없고? 없고. 그건 당신 내가 판단하시오. 어쨌거나 무슨 주택 여러분? 먼저 양도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주택.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이죠. 자,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 지역적 표현이 수도권 밖의 지역. 그러면 우리 세법은 요걸 어디에 말하냐?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지역 이러면은 이건 어디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어떤 지리 또는 장소적 표현 방식이 수도권 밖의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지방.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지역이라면 이건 어디를 말한다 여러분? 농어촌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것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 무슨 주택이 나오냐면 일반 주택.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 주택과 어떤 특정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이에 대응되는 일반 주택 하나.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요 이제 특정 주택의 종류로서 나온 게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분 수도권 즉 지방에 소지하는 주택,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도 도시의 일반 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서 몇 주택이 되었다, 여러분? 2주택. 이때는 거기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이라는 사유가 해소가 되면 여기는 자 동그라미 해소가 된 날부터 몇 년이 되죠, 여러분? 여기는 3년이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슨 말이 나면 일반 주택,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얘부터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무슨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하여야만 1주택으로 봐주는 거고, 만약에 무슨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2주택으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2주택이다. 그럼 뭐부터 팔아라? 일반 주택을 1번으로 파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를 보면 다 무슨 주택을 먼저 팔라고 돼 있어? 일반 주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부터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가정 어린이집 주택, 임대주택 있죠, 여러분? 자, 요 놈을 묶으시고요. 얘들의 특징은 얘들은 2주택에 대한 해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를 빨리 일정한 기간 이내 처분하라 이런 제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야. 다시요. 자식이 원래 1주택을 갖고 있어서 상속 개시되기 전부터 원래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그 1주택을 가진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 2주택. 그럼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2주택이. 그러면 좋다.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얘는 특징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2주택 상태가 몇 년이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3년이 지나가도 5년 지나가도 10년 지나가도 20년 지나가도 상관없어. 하여튼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거기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있죠. 똑같이 역시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그 다음에 또는 뭐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2주택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어떤 거 먼저 팔아라? 어떤 것부터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신설된 게 거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신설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린이집. 그래서 가정 어린이 주택이나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즉 이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1주택 하나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하나 2주택 또는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 그래서 이렇게 2주택 이생되었다. 그래도 얘들은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반드시 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본인이 거주하던 즉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 단 그 거주주택은 자 동그라미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여러분?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박스가 제일 키워드 여러분. 요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합시다. 어디 보냐? 우리 343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3쪽. 자, 일시적 2주택 찾으셨죠? 여기부터 들어갑시다. 하나씩.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이 봐요. 책을 보면서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2주택이 됐다. 여기가 2주택이 된 사유야. 여기까지가. 어쨌거나 주택이 몇 개가 되었다? 2개가 되었다. 좋다. 인정하겠다. 이때라 이 주택이 되었더라도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이게 첫 번째 밑줄,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말하냐면 1주택 상태가 최소 몇 년 이상은 된다는 얘기, 여러분. 1년 이상은 1주택으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밑줄 들어갈게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자, 몇 년이네, 여러분? 3년이야. 여기가 두 번째 밑줄이야. 밑줄을 딱딱 끊어야 돼요. 어떤 분 밑줄 한 줄을 다 치는 사람이 있어. 냅다 그냥. 자, 세 번째. 어떤 주택을 양도한다, 여러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종전주택. 자,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2주택이 된 경우라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니까 꼭 알으셔야죠. 자, 이 사람이 종전주택을 취득했어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얘를 처분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얘를 그대로 뭐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추가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몇 주택이었죠, 여러분? 1주택이죠. 그런데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서 이제 지금부터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무조건 과세할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 무조건 과세를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겠다.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몇 주택이 되었다,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를 하면은, 너는 비록 양도 당시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주택수만 풀어준 거죠. 이해하시나요? 우리 비과세 받으려면 누가? 세 가지 조건. 첫째 뭐죠? 1세대가. 둘째, 국내에 1주택을. 셋째,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만 풀어준 거냐? 주택수만 풀어준 거야.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을 보유해주면 너는 뭘 받을 수 있다?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규정은 다 주택수만 풀어주는 거야? 뭐만 풀어준 거다고? 주택수.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요 이해되세요, 그림? 이걸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고객에게, 고객님 중에서 나 2주택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또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냐? 물어보는데, 아유, 고객님,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난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돌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기본 포맷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또 예외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2주택이 되면 몇 년이 처분된다 그랬죠, 여러분? 3년. 이게 제일 중요한 규정이에요, 결국. 두 번째가 무슨 주택 양도해야 되는가, 먼저? 종전주택. 그런데 요거를 3년을 5년으로 연장해주는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3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처분하라? 5년 이내에 처분하라. 요게 여러분 책 어디 있냐면은 344쪽 맨 밑에 2번. 344쪽 맨 밑에 박스에 2번 있죠.
일시적 2주택이 3년 이내 양도의 뭐라고 써요, 여러분? 예외. 그래서 같이 볼까요, 여러분?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밑줄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자 수도권 밖의 지역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 어디래서 여러분? 수도권 밖의 지역 어디래서? 지방.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직원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구조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도권에 소재하던 누가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했어요 여러분? 지방으로 이전했어. 그럼 여러분 요거는 딱히 해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종합청사 세종자치시 이전 생각하세요. 과천시와 강화문에 있던 종합청사가 올라가서 여러분 세종자치시로 이사 간 거죠. 그럼 세종자치시로 갔으니까 거기서 공무원들 특별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주택을 취득한 거죠. 올라갔으니까 세종자치시니까 세종자치에서 세종자치시는 주택 하나 취득한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던 주택을 내놔야 했겠죠.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나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과천시에 있던 또는 광화문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 공급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나오면은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 못 팔아? 못 팔죠. 그리고 갑자기 공급 물량이 확 나오니까 그거를 신규 수요해줄 수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안 팔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시장에 안 나오는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여기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급량이 나오니까 2주택 해소 기간이 요거를 3년에서 몇 년으로 여러분? 5년으로 풀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5년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 몇 년 시간 주겠다는 얘기야? 5년. 또 법인 중에도 뭐 우리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이나 공공기관, 저 요것도 공공기관은 종합청사도 있지만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 공사, 각종 공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관광공사다. 그러면 저 한국관광공사는 종로 1가 그 중구에 있는 데 있었다고요. 지금 어디로 갔냐? 원주로 갔죠. 토지주택공사 지방으로 내려갔죠. 공사들 다 지방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거기 근무하던 사람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간단 말이야. 그 내려간 이전한 지역에서 하나 샀는데 종전께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2주택 해소 기간을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천시 공무원 세종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 자치시에서 그 세종자치시에서 특별 분양을 받았고 주택 하나 취득했는데 과천께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그럼 몇 년 시간 주겠다고 이때는? 5년 주겠다고 5년. 이해하시나요? 네, 일반인들은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공무원들은 그 특성상 5년의 연장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더 들어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각각 요 규정에도 또 예외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 박스에 있는데 요 1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또 요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해도 인정해주는 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5쪽에 여러분 거기 맨 위에 두 번째 박스 판례 사례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같이 보죠.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어. 나는 주택을 양도했는데 매수자가 뭘 안 하고 있는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자기 명의로 매수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니요. 그러니까 부득이 등기부에는 몇 주택으로 잡혀있는가? 2주택으로 잡혀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공보상은 몇 주택이고 2주택이고 사실상은 몇 주택이라는 얘기 여러분? 1주택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를 안 한 거는 매도자 잘못이 아니죠. 매수자가 안 해서 등기부에 내가 2주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뭐에서 매매 계약서 등이야. 이게 팔렸다는 거를 뭐하면 입증하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노부모 동거봉양 갑시다.
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 밑줄 하나 자녀죠. 어떤 자녀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구성하는 자녀죠. 그 자가 몇 살 이상이에요, 여러분?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대. 뭐 장인, 장모, 여자 입장에서는 시월드, 왼수들 딱 적어놔. 그리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다. 즉, 두 부모님이 다 계셔.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60세 이상이 되냐? 아니, 그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7세, 어머님이 67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 왜 그래? 요즘 대세인데. 여자가 이제 파워가 점점 세질수록 연하의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 그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야, 트렌드야.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뭔 소리 하나 싶죠. 자, 그래서 결론.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을 모셨는데 부모님도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합쳐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슬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 2주택 사이는 왜 2주택 됐다고요?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자녀 1주택, 부모님 1주택이다 그 얘기죠. 자, 그때는 합친 납자.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몇 년 이내 여러분? 10년 이내. 이게 첫 번째 밑줄. 첫 번째 조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럼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양가라 3번 혼인 보죠. 1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몇 주택을 됐다 그러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때 똑같이 역시 어떤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밑줄 5년 이내죠. 아까 노부모는 몇 년이죠?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어떤 거? 남자 거, 여자 거? 예, 아무거나 상관없다. 먼저 양도주택 1주택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예배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남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누가 결혼했어? 여자랑 했죠. 근데 여자는 주택이 없어. 근데 이 여자의 부모님인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이 뭐를 갖고 있는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처갓집에서 뭘 하냐면, 우리 집안은 사이가 들어오면은 3년간 사이 들어와야 되네. 그래서 들어오라는 얘기야. 시집살이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처가살이. 그럼 좀 혼인한 여자는 주택이 없지만 그 장인 장모님 명의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1주택. 그래서 세대를 합치니까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 이거 똑같이 여자가 1주택을 가진 거와 똑같이 2주택 예외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주택을 가진 남자가 처가살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장인 어른 명의로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된 거야, 여러분? 2주택. 그럼 합쳤으니까 하나 필요 없지 않냐? 하나 처분하라. 몇 년 이내 처분하라? 5년 이내. 그러면 어떤 걸 처분할 거나? 그건 니들이 판단하라. 그런데 이걸 처분해더라. 그럼 돌아버리는 거죠, 얘는. 이걸 처분하고 일로 다 돌아버리면 이게 처가살이가 아니잖아. 이런 결혼하면 돼, 안 돼?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 당사자 중 한 명이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살이.
남자는 주택이 없는데 남자 부모님이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가 1주택을 갖고 있더란 얘기죠. 그랬더니 결혼하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며느리한테 아가 우리 집은 대대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느니라 3년간 시집살이 좀 하라. 그래갖고 들어와 버린 거죠. 몇 주택 됐어요? 그래서 2주택.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그라 4번 보죠. 맨 밑에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자, 세 가지. 법정사에 몇 가지? 세 가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사유로, 자, 밑줄, 어디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밑줄, 무슨 주택이야? 지방주택이죠. 그러면서 무슨 주택이 나왔죠, 여러분? 일반 주택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이다고요? 2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인지 확인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됩니다. 출전 이걸 살짝 특정 주택으로 먼저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국내 각 한 개 소유하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면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에 치료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여러분? 3년 이내에 어떤 주택 양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일반 주택 양도. 자, 양가로 5번 상속 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꼭 하나 적어놓겠죠, 여러분. 상속은 예외 인정하지만 뭐는 인정 안 한다 했죠, 여러분? 증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증여는.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상속을 받다 보니까 2주택이 된 건 인정하지만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1주택을 증여받아서 2주택이 된 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상속 옆에다 증여와 비교하셔야 돼요. 상속은 예외 인정하나 증여는 예외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자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 잘 살고 있었어. 원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됐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뭐를 갖고 있더란 얘기야? 주택을 가지고 있어 이걸 상속받았단 얘기야. 그러면 이때 자녀는 뭐가 되는 거고 상속관계에서 뭐가 돼? 상속인이고 부모님은 피상. 이걸 또 헷갈려 하는 분이 가끔가다 계셔갖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순간에 헷갈리면 피 보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피 흘리지 마라. 갔다고. 그래서 상속인이 몇 주택이 됐던 얘기가 지금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 2주택은 투기 목적이냐고.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가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받으면 주택으로 얘는 안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상속인이 계속 몇 주택 갖고 있는 걸 보겠다는 얘기야. 1주택을 그냥 갖고 있는 걸 보겠다는 얘기야. 1주택.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양도하면 뭘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부터 원래 갖고 있던 걸 먼저 양도하면 상속을 해서 2주택이 된 거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걔는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냥 몇 주택을 봐주겠다고? 1주택.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뭘 먼저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너는 몇 주택을 본다? 2주택. 그래서 이때 상속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우린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주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상속받은 주택을 뭐라고 표현한가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서 몇 주택 됐다? 2주택.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대신 반드시 2주택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그러면 너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따라서 몇 년 이상 보호하려고 양도하면 2년 이상 보호 양도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걸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이 되려면 2주택.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주택에 대한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이걸 먼저 처분한 다음에 나중에 얘를 처분하면 얘는 몇 주택인 상태야?
1주택. 따라서 얘도 상속 개시 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다면 2년 이상 보면 얘도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잘 봐야 되는가? 양도주택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뭐 개정됐냐면 요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되기 전 일반 주택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 개시 전 소급해서 몇 년 이내에 2년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얘는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님한테 뭘 받은 걸 증여받았다고. 그래서 증여세 내고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것마저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주택 상태에서 일단 부모님한테 뭘 받았어? 증여받았어. 그래서 자식도 이제 몇 주택이야? 1주택.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거야. 근데 대학원생이 돼. 대학원생이 뭐 어쨌다고? 돈을 못 번다고. 학생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학생 신분이 나면 뭐야? 소득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놈아가 여자를 데려가서 며느리 데리고 오니까 그래? 그러면 애명의로 뭐 하는가? 주택 하나 해준 거죠. 1주택을 증여해 준 거죠. 요 정도는 해줘야 부모님 소리 들어 요즘은. 예. 그래서 애 명의로 1주택을 증여해 줬어. 근데 증여를 받은 다음에 부모님이 몇 년을 못 버티고 2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셔갖고 그 상속 개시 당시 보였던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몇 주택 됐다는 얘기야? 2주택. 그럼 얘는 증여도 받았고 증여받아서 1주택, 상속받아서 또 추가받아서 2주택. 걔까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수정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 상속 개시 전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일반 주택이라면 요 놈까지는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얘기하죠. 부모님한테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최소 몇 년을 버텨줘야 되는가? 2년을 버텨줘야 되는가? 2년 전에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도 못해. 아, 그것 좀 2년 채우고 가시라니까요. 그 2년을 안 채우고 가갖고 그냥. 가도 되냐? 가도 되냐? 아, 2년 좀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아봐 주면 어떻게? 그래서 몇 년 버티게 해야 돼? 2년 버티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갑시다. 여기까지. 아, 요거 하나 더 해야 된다. 또 뭐가 있냐? 나는 상속을 받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았대. 조합원 입주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으로 주지 않고 뭘로 줬다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상속해 줬다는 얘기야. 입주권. 그래서 요 상속을 받을 때 뭘로 받았고? 입주권을 받고 상속 후에 여기 이제 뭐로 바뀌는가? 주택으로 바뀌는가? 이거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세법은 우리 양도세의 조합원 입주권 뭐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똑같이 상속인의 상속을 받았을 때 주택이 아니라 뭘 갖고 있는가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서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갖고 있던 1주택을 상속받아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도 뭐로 본다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게 세법이 무슨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부터 쉬운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수가 여러분한테 적을 뿐이지 세법 자체가 여러분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설명만 듣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책을 보시고 법 규정을 잘 봐야죠. 법은 법률을 봐야죠. 그래서 꼭 좀 책을 좀 잘 보시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만 기본서 통해서 꼭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가다 이런 질문 하시네요. 교수님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 누차 말하지만 안 된다고. 100% 떨어진다고. 뭘 봐야 돼? 책을 보고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 맨날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강의는 여러분들 그냥 그림 하나하나 그리면서 가능하면 이해를 하게끔 설명하려는 게 강의고, 시험은 못 풀게 하려고 말장난 치는 게 시험이고,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꼭 좀 제가 설명드리는 걸 책을 보시고요. 자, 양가로 6번 보죠. 문화재 주택. 이건 여러분 전통 한옥 보존 주택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인 주택이나 지정 문화재인 주택 하나와, 그래서 문화재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문화재 하나. 문화재인 주택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문화재인 주택이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거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 한옥 보존 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축기초 수준도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일반 주택 하나 더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주택이란 얘기야? 2주택이란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네가 거주 이전 등, 뭐 주거지 이전 등 이걸 양도하면, 얘를 먼저 양도하면 얘 때문에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 계속 갖고 있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갖고 있으면 네가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문화재 주택과 똑같은 개념이 바로 뭐냐? 이거죠. 농어촌 주택이죠. 자,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바로 뭐냐면 귀농주택, 이농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자,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적 이렇게 나왔죠. 법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 그래서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지하는 무슨 주택가? 농어촌 주택가. 도시에 있는 무슨 주택? 일반 주택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이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무슨 주택이 있고? 귀농주택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농주택이 있고, 또 무슨 주택? 상속받은 주택. 이렇게 크게 이 농어촌 주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농어촌 주택인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상태? 2주택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너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문화재 주택과 똑같이 네가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에 되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계속 갖고 있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각종 흉가, 폐가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택들이 많어. 사람은 없어. 다 서울, 다 도시에 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그냥 흉가, 폐가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처분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2주택이 돼서 비과세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래,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얘 때문에 네가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라면 취지를 이해하셔야죠. 네가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귀농주택. 귀농주택이 뭐예요, 여러분? 도시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농사지러 가는가? 귀농. 그러니까 귀농은 도시에서 어디로 가는가? 농어촌 지으러 가는 거죠. 제 입행 동기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했어요. 그래서 그 처자식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이제 은행 퇴직하고 났으니까 나 이제 고향에 가서 귀농해서 농사 짓고 싶다 그랬어. 처자식아 나를 따르라 그랬어. 계백장군이 딱 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처자식이 뭐라 그래? 유고. 너만 내려가 있을 거야. 내가 왜 농사를 져?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를 지본 사람이 줘보지 저 같은 사람은 농사 못 집니다 절대. 그래갖고 너만 내려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지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자식 여기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농주택으로 인해서 농어촌에 있는 귀농주택 하나,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이라는 얘기 여러분? 2주택.
요 상태에서 어떤 걸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래서 귀농을 하는 과정에서 요걸 평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취득한 다음에 야, 아저씨가 빠졌으니까 방 3칸짜리를 2칸짜리로 옮기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주택이 된가? 2주택. 그럼 요걸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주택.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1주택으로 보기 위한 조건이 있죠. 여기 밑줄. 거기 마지막 문단 있네요. 자, 밑줄. 귀농 후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에 한해서만. 밑줄 여기. 귀농 후 최초로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는 일반 주택 한 번만 딱.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에 한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요게 제일 중요한 귀농주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귀농을 한 다음에는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게 일반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라. 딱 몇 번만 혜택 준다. 요거 한 번만. 그러나 이농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은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농은 뭐죠, 여러분? 거꾸로? 이농은 뭐야? 농어촌에서 도시로 오는 거죠. 나 농사 못 짓겠다니까 힘들어서 FTA 타결되고 뭐 흉자, 뭐 홍수, 뭐 자연재해 뭐 농사를 못 짓겠어 도저히. 나 농사 안 질래 이제. 그래서 나 서울 도시로 갈래. 도시 와서 그냥 주식이나 투자할래. 그래갖고 그냥 농사 짓다 말고 와서 주식 사고 있어. 근데 이분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도시로 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뭐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도시에 있는 주택 하나 더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주택 됐다? 2주택. 그 상태에서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 먼저 양도 몇 주택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또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48쪽 갑시다. 양가로 8번. 임대사업자.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이거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실무 나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자, 이번에 거기 볼까요? 장기 임대 주택 하나, 그 밖에 1주택 하나를 국내에서는 1세대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의 요건.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죠? 예. 이게 법정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밑줄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값이가 있어. 자, 값이가 여러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주택 5채를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 몇 채 갖고 있다고? 5채. 그럼 이거 임대 줬으니까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그래서 본인이 뭐하고 있던 주택? 거저 있는 주택 한 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6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거주하던 주택을 거주지 이전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얘를 팔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뭘 팔았다고요? 거주 주택을 좀 양도했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럼 몇 주택이야 지금? 양도 당시에는 지금 몇 주택이지만 6채지만 그 6채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임대 사업료로 갖고 있는 5채와 본인이 거저 있는 주택 몇 개? 하나. 그럼 요걸 양도할 때 왜 너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단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조건. 어떤 조건이냐? 임대주택이라는 요건도 있고 거주주택이라는 요건인데 거주주택을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이거는 거주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거니까 실제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돼. 그래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 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네가 2년 이상 거주했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 때문에 1주택이 되지 못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양도한다고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거주주택에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무슨 주택? 임대주택, 주택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때 임대주택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맨 위에 이 349쪽. 거주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여러분? 2년 이상.
거의 3번, 2번이네요. 장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임대주택법상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서 임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요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이제 이거죠. 이 거주주택 외에 자, 을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여러분 장기 가정 어린이 주택이 있어. 장기 가정 어린이집. 한 채 갖고 있다. 뭐 두 채 갖고 있다.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놀이방 하는 거죠, 놀이방. 나는 저희 집사람한테 노는 꼴을 못 봐갖고 제가 그러면 당신 집에서 놀지 말고 한번 공인중개사도 안 하겠다니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왜? 놀면 뭐해? 그래서 제가 하계동에 예전에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1층짜리였어요. 1층. 1층짜리 아파트인데 더럽게 안 팔려. 아 잘못 사갖고 분양을 잘못 받아갖고. 그래서 그 미아리 일대에 그 장이동 일대 뭐 제 그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뿌렸죠. 팔아라. 안 팔려. 기껏 전화하면 좀 시세를 더 낮추면 어떻겠냐.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가는 난 못 팔겠다. 근데 연락이 왔어. 교수님 원하는 대로 빨리 매매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강의하다 말고 그냥 휴가가 그냥 뛰쳐나갔죠. 휴강이야. 지금 강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갔는데 그분이 왜 이거 사셨냐 그랬더니 아 이걸 하려고 했대. 그게 이 신학기 계절 초야. 그러니까 요게 구청에서 허가가 나는 게 항상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즌이 있다고 그러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신학기 할 때쯤 되면은 이게 뭐 이제 구청에 뭐 허가가 나나 봐.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해갖고 이거 사겠다고 1층짜리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뒤지게 먹었어요. 그 말 하고 나서. 이 새끼야. 딸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남의 집 자식까지 맡았고 내가 더 돌아버리는 걸 봐야 되겠냐고. 응. 놀면 뭐해? 그래서 자 저는 가정 어린이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주택 하나? 거주하는 주택. 지금 이때 이 거주지를 이사하느라고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대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대로 최소 너는 몇 년 이상이 되냐? 5년 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장기란 말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 받은 만큼 네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양도할 당시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았는데 양도한다면 5년 이내에 정당한 수 없이 이걸 뭐 해버리면 폐업하면 당초 비과세 했던 거 취소 부가대상을 바뀌고 그 기간 동안에 가산 이자가 붙어갖고 추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면 몇 년 해야 돼 최소? 5년 해줘야 된다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5년 뺑이 쳐봐라. 폭삭 늦는다. 그리고 이것도 하겠다. 돈 보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이게 적성이 맞는 거지. 단순히 돈 보고 들어가면 애들 돈 보고 들어가면은 그 사태 나는 거 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진짜 자기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끊잖아. 또 요즘 부모들은 또 자기 자식이라면 하나 뒤집어지잖아. 저희 때야 애들이 그냥 방목형이다 보니까 그냥 깨지든지 뭐 뒤통수 터지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금이 오게 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여러분. 의미만 좀 이렇게 봐주십니다. 아 됐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여러분 351조 또 그림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4조, 요거 아주 중요하죠. 7번. 보유기간 및 거주인의 예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규정입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내용 없어. 자, 같이 봐요.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는 밑줄.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몇 주택? 1주택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몇 가지는 충족했죠, 여러분?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 세 가지 중 뭐 충족했어?
1세대와 1주택은 충족했다고. 근데 몇 년을 뭐를 못했다고?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다 그 얘기야. 근데 그 거주를 못한 것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난 거다니죠. 그래서 1번 뭐 보니까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냥 1번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건설 임대주택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을 내가 임차 들어갔다 그 얘기야. 임대주택 들어갔다고. 임대주택 들어가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야, 임차 들어간 거야? 임차 들어간 거죠. 임차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건설 임대주택은 여러분 우리 세법상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또 뭐도 있죠? 매입 임대주택도 있죠. 임대주택은 취득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주택가?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이 있단 말이야.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재고 공급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주택을 뭐예요? 신축해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거 있다고. 이게 건설 임대주택이죠. 건설 임대주택은 재고의 공급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신규 공급이죠. 학계라서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 학계라서 부동산 시장 안 배웠다고? 맨날 안 배웠대요.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슨 시장과? 매매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임대 시장 두 가지로 나눠져, 시장이. 크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매 시장일 때의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일 때 수요 때, 여기서는 지금 무슨 시장이야? 임대 시장이죠. 자, 여기는 다 뭐죠? 양이죠. 공급량이죠. 거래량이죠. 그럼 여기는 뭐죠? 가격이죠. 근데 매매 시장이면 여기 뭐가 되는 거고, 매가가 되는 거고, 여기 임대 시장이면 여기 뭐가 되는 거고, 임대료가 되는 거죠. 임대료. 그럼 우하향의 뭐야? 수요 곡선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성립한다며. 응? 이때 가격의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죠. 그 다음에 가격 변수 외의 변화를 해서 공급과 수요가 변하는 게 바로 뭐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죠. 응? 그러면 지금 재고 시장에 있던 주택에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건설됐어. 기존의 임대주택에다가 새로운 건설 임대주택이 일어났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격이 변해서 신규 공급이 일어났어. 신규 공급이 일어났다고. 임대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더 들어왔다고. 그러면 공급 곡선이 뭐가 일어나는가?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인해서 우하향 이동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임대주택 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입 임대주택은 이 공급 곡선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세법은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이 또 어떤 걸 더 우대한다? 건설 임대주택을 더 우대해. 그럼 세제상 각종 혜택을 줘. 혜택. 그 대신 혜택을 받았으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 뭐? 의무 임대 기간. 법에 의해서 최소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뭐만 해야 돼? 임대만 해야 되는 거죠. 임대만. 기본이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다, 4년이다. 자,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뭘 하는 거야? 여기서 분양을 하죠. 임대주택을 건설업자가 뭐 한다고? 분양. 최근에 여기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였죠? 얘기할까요? 부용이죠, 부용. 하여튼 부용은 말이 많아요. 그 이야기만 안 되겠다. 또 실명 이야기하면 또 동영상 중에 이씨 우리 이거 부용인데 집값 떨어뜨리려고 그 심지어는 이것도 지우죠 막. 뭘 잘 모르네. 아파트 벽면에 그림 있잖아 이렇게. 그래. 자, 그래서 분양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내가 임차에 넣어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먼저 우선적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했다고? 취득했다고.
그 나는 임차일로부터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취득할 때부터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유하는 거죠? 이걸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어. 소유권을 취득해야 이제 무효가 나오는 거고 보유 기간이죠. 그럼 그 전까지 내가 보유했어? 소유권 이때 샀다니까 내 주택이 아니잖아. 임차 들어왔잖아. 근데 이걸 보유라 그러면 어떻게 해? 거주지 거주. 나는 임차인으로서 들어왔지. 그러다가 요 분양받은 걸 지금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양도 당시 몇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요 소유권을 분양받아서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을 묻지 않고 너는 원래부터 여기서 몇 년 살았으면 5년 이상 살았으면 그 얘기야.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잖아. 그러면 네가 요 분양을 받아서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자마자 그 다음날에 팔아버린 거야. 그럼 보유기간 며칠이야? 여보세요? 임대주택 분양받자마자 그 다음날 팔았다고. 그럼 보유기간 며칠이야? 하루지만 나는 이미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 잡읍시다.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민간, 공공,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여기 두째 줄부터 밑주시면 돼.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이 자 동그라미 시뻘게 치라고 그랬죠? 어떤 날? 임차일이 기산점이야. 임차일. 그리고 저거 이걸 출전 살짝 바꿔 뭘로? 취득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임차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취득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그래서 5년 이상 거주는 바로 요 건설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사업이나 토지 시도의 보상에 관한 따라 밑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협의 매수나 수용이야.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드디어 내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주택 하나 샀어. 내 명의로 이제 등기부상에 내 이름 3글자 올렸어. 근데 그 다음날 수용당해버린 거야. 어째 싸게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보유가 며칠이야? 하루. 뭐 그렇게 해더라도 너는 그냥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때 거기 양도일 또는 수용일 밑줄 5년 이내 양도는 잔존 부분. 5년 이내 양도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죠. 자, 3번, 4번 묶으시고요. 3번과 4번의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국이죠. 자,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이렇게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번과 4번은 뭐다고? 세대 전원 출국입니다. 우리나라 떠났다고. 근데 3번은 왜 떠났어요, 여러분? 해외 이주. 4번은 왜 떠났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 이 사이로 세대 전원이 뭐하면 우리나라 떠나면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가 묻지 않고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 둘 다 3번과 4번 똑같은 공통상이 나와있죠. 단서가. 뭐야? 출국 현재 1주택 밑줄. 그리고 출국부터 몇 년이네? 2년의 양도. 2년 동그라미. 작년 이거 그렇게 주의하랬어. 이거 나올 줄 모르니까 주의하라. 2년 이내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강의를 끝까지 쫓아오신 분은 다 널널하게 점수 맞는데 중간에 튀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야. 그 튀는 시간에 뭐 하는지는 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요거죠. 제가 1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나 이민 가겠대.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민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봐야 되는데. 그럼 올해 이거 우리 시험 합격하면 한번 가봅시다. 단체 한번 갔다 올까? 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취득한 지 1년도 안 돼. 1년 만에 그냥 예를 들어가 몇 년 만에? 1년 만에 나 이민 가게 생겼어. 그러면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외무부 가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돼요. 나 이민 간다라고 외무부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떠나겠다고, 국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해외 이주 신고합니다. 그러면 확인서를 끊어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면 1년 이내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고 이제 뭐 하는가? 출국하는 거죠. 떠난다. 서울이요, 안녕. 그러면서 이제 출국하는 거죠. 대한민국 안녕. 그럼 요때 이 주택을 어떻게 대상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해야 되겠죠? 그럼 요때 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요 양도하는 것이 몇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그대로 보유기간 묻고 묻지 않고 설사 몇 년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2년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이면 이 2년 보유 못한 게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요게 양가로 몇 번이야? 3번.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리 필요한 이거 여러분 외국 지점 발령 난 거 생각하세요. 뭐 해외 지점 또는 해외 공사 현장 발령 나갔다. 전 가족이 다 나가는 거야. 이때 나가기 위해서 팔고 나갈 때는 보유간 설사 2년을 보유하지 못해서도 모이면 1세대 1주택은 그대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거기 뭐냐면 출국 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즉 출국하기 전에 양도했으면 상관은 없어. 왜? 출국하기 전까지는 거주자니까. 근데 출국할 때까지 이걸 팔아서 못 팔아서? 못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시세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는 거죠. 안 팔리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민 간다고 신고해서 나가야 하는 데인데 팔리고 있는 거 안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간 다음에 양도했다 그래요. 출국 후 양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일단 떠났다고. 우리나라 떠난 다음에 팔았다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출국 후에는 이 사람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비거주자. 비과세는 항상 우리 거주자만 비과세를 받는 거지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을 안 줘요. 비과세 못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비과세는 항상 누구만 받는다고요? 거주자 우리 사람한테만 비과세 혜택 주지 왜? 그러니까 출국 후 양도를 하다 보니까 양도 당시는 무슨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비거주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됐어. 근데 나는 이때 팔고는 싶었는데도 안 팔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안 팔리는 건데. 그래? 그러면 몇 년 시간 줄게? 출국한 날부터 2년에 양도하면 이때 양도하면은 이 출국일 현재도 몇 주택이 되고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도 1세대 1주택. 그리고 몇 년에 처분하면 2년에 처분하면 너는 모이지만 비거주자면 그냥 비과세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 후 2년인 양도는 출국 전 양도실 때 추가 조건이 아니라 뭐 할 때?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할 때 추가 조건입니다. 이런 설명을 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까불고 있어. 자, 5번. 제일 중요해 양가로 5번이.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5번 밑줄. 농담한 거예요. 신경 쓰란 얘기야. 또 흉보고 있어 또. 밑줄.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밑줄 여러분.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서 답이 가장 많이 난 거 바로 양가로 5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요자. 얘를 여러분 네 가지 사유야. 네 가지. 법정 사유 몇 가지 여러분? 네 가지. 확인합시다. 뭐죠 여러분? 취하, 또 근무상, 또 질병의 요양, 또
학교 폭력 피해. 거기 맨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아니 맨 밑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법정 사유야. 그 밑에 1, 2, 3, 4 있죠, 여러분? 예. 거기 법정 사유고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적어놓으셨죠? 뭐 사업상 형편이죠. 사업상 형편. 사업상 형편은 없다고. 법정 사유 요 네 가지고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사업상 형편이 나오면 사업상 형편에 여기 네 가지 법정 사유다고요? 아니다고?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출전이 살짝 어떻게 바꾼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불문하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가 틀렸다? 그렇죠. 사업상 형편은 인정하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응. 그래서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딱 네 가지야.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요양,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보여주는 나라야. 피해자를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자,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8번 특례. 다음 페이지 9번 특례. 다음 페이지 10번 특례. 들어가지 맙시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예.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